항구 얘기를 할 때 대한민국의 항구는, 대한민국의 바다는 정말 1950년도부터 80년도까지 오는 과정에 쓸쓸했잖아요. 다 떠나갔잖아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잖아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만 없었으면 했잖아요. 그리고 바다가 육지라면 다들 왜 그 육지 때문에 다 헤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70년도 초반에 이제 청년 문화가 한국에 쫙 들어오면서 그 바다가 정열의 바다로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막 뜨거운 바다로. 자, 떠나자. 고리 잡으러 떠나고, 예? 그 불타는 그 입술 처음 느껴봤고, 막 그 바다가 이제 열정의 바다로 막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이별의 바다가. 그래서 오늘은 이 바다는 어떤 바다인지, 여기 제가 이제 뭐 하나를 뿌릴 거야. 그러면은 그 오른쪽에다가 노래 제목을 하나를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저기에는 이 노래가 들어가야 돼라고 딱 한번 동시에 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이미 수준들이 중급 이상이 올라왔잖아, 이제. 그래서 다 아실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에 노래 하나를 딱 그냥 해보세요. 어떤 노래? 여기는 어떤 노래 속에서 이게 끄집어내졌을까? 목포는 항구다. 자, 목포는 항구다. 아, 정답 나왔습니다. 이건 눈물이야? 자, 임진왜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한가요? 일제가 조선을 침공한 임진왜란이고, 그리고 한일합병, 일본이 1910년에 일본이 조선을, 이 나라는 우리가 이제 좀 다스려야 돼 하고 한국 조선에 있는 나라를 없애버리고, 같이 조약을 맺은 한일합병이고, 문일식이 있습니다. 문일식은 이 노래의 작사, 시를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트로트는 이 노래에,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띄워놓고 해야 되겠다. 여기에 가장 어울리는, 여기에 나오는, 어디서 얘를 발굴을 했냐면 바로 이 노래에서 발굴을 했죠. 목포의 눈물입니다. 목포의 눈물 속에서 얘들이 다 나와요. 다 나와. 그리고, 자, 임진왜란부터 문일식, 목포의 눈물이라는 시를 쓴 분이고요. 당시에는 목포의 눈물이 아니었고, 목포의 사랑, 목포의 노래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막도, 목포를 배경으로 한 그 세계 학을 의미하는 사막도, 그리고 이 노래의 장르는 트로트고, 연못은 세 마리의 학과, 이쪽, 우리, 목포를 상징하는 세 마리 학이다가 나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유재란, 일본 놈들이 두 번째로 조선을 침공한 그 해가 정유재란이에요. 그리고 이순신, 이 충봉이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는 자꾸 잊혀져 가는데, 오래전에, 명량이라는 그 영화가 개봉이 됐죠. 근데 그 영화가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치솟아가지고 대박을 터뜨려 버렸는데, 그것은 영화 개봉한 그 시기,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어디하고 맞아 떨어졌던 거야. 그때 명랑이라는 영화를 개봉을 했을 때 세월호 사고가 나버립니다. 세월호 사고가 나는데 온 국민들이 다 분노, 정말 저런 승객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도망간 선장을 다 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명랑이라는 영화가 딱 개봉이 되면서 그 컨셉을 어떻게 했냐면, 나라는 이순신을 버렸지만 이순신은 나라를 구했다. 이 컨셉하고 승객과 배를 버리고 간 선장하고 극과 극으로 뭔가 비교가 되니까 이 영화가 그렇게 갑자기 아름다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대박을 쳐버린 거죠. 그리고 노적봉, 요단산 기슭에 있는 큰 바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손목인 선생님, 이 노래를 작사하신 분이에요. 곡을 붙이신 분이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고, 요달산,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에티타이거스, 호남과 광주, 그리고 이쪽에 정말 연고를 둔, 프로 야구전에서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긴 최고의 강타자, 그리고 다른 구단들이 굉장히 무서워서 가장 서렸던 바로 해티 타이거스. 그리고 300년은 임진왜란부터 정유재란을 거쳐서 한일합병까지의 그 기간 300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35년 목포의 눈물이 발표된 해, 이렇게 해서 이 모든 나라들은 목포의 눈물.
보겠습니다. 목포 앞바다 그리고 시내 유달산이 저 멀리 보이고요. 세월을 끄집어 올라가서 쫙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1934년 조선일보사가 OK 레코드하고 공동으로 전국 6대 도시의 애완가 공모를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참 여러분 우리 자기 도를 사랑하는 이 노래 가사 하나씩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면 뭐 상도 주고 그래서 쫙 이 노래 가사를 응모를 하는데 학교로 말하면 교과였겠죠. 그죠? 학교로 말하면 교과였겠죠. 약 3,000여 편의 작품들이 출범해서 쫙 올라와요. 그 3,000개 중에서 3,000개가 물론 뭐 좀 넘었겠죠. 그 중에서 딱 한 곡이 입선이 딱 된 게 바로 이 시예요. 바로 이 시. 바로 이 시였어. 자, 우리 오늘 이 시를 쭉 다룰 텐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공의 뱃노래 시작.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사막도 파도같이 숨어드는데 부두의 새앗이 아롱자던 옷자락 이별의 눈물이냐 목포의 소름 300년 원한 품은 노적봉 밑에 임자치 아련하다 애달픈 정조 유달산 바람도 영산강을 아느니 임그려 우는 마음 목포의 노래. 참 이 아름다운 시가 기가 막힌데 이 시가 우리 결의의 끊임없는 이별과 애달픔 정화를 담은 내용으로 세대상과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진다고 기가 막히게 이제 사람들이 좋아해서 1등을 한 거야. 입선으로 1등해서 이 노래를 결국 이난영 씨가 부르게 됩니다. 이난영 씨가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한번 잠깐 그 소절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이 노래 속에는 이게 들어있어요. 임진왜란을 겪은 지 300년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은 한을 담았고 일제에 대한 결의의 분노를 표출한 노래라고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발견이 안 되고 있죠. 지금 1절 들어서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라는 슬픔을 달래주는 상징적인 그런 가사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2절로 지금 들어간 겁니다. 2절 가면은 300년 원한 품은 노적봉 밑에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떤 걸 의미하고 이 글을 썼을까요? 예, 음악 이야기 짱. 임진왜란부터 정유재란을 겪어서 한일 합병까지 300년 동안에 그 원한을 품은 어떤 바위 밑인데 노적봉이라고 지금 노적봉 밑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추수를 해요. 논에서 추수를 해. 그러면 이 볕단을 그 당시에는 논에 세워가지고 말렸습니다. 논에 세워서 말렸어. 그리고 그 당시에 세운 것을 겨울에 어떻게 봉화를 했냐면 보통 초가집 한 채 정도의 그 크기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노적을 했어. 노적. 그러니까 야적 이렇게 하잖아요. 밖에다가 쌓아놓는 거. 노적봉 밑에 이거를 노적가리라고 그래요. 노적가리. 이 바위를 60m 되는 이 바위를 이 집과 이형을 엮어서 노적가리로 위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쳐 들어오려고 보니까 엄청난 노적가리가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군사가 많으면 군량미가 저토록 많다란 말이냐. 여기는 함부로 들어갈 동네가 아니다. 그래서 싸우지도 않고 이긴 전적. 그게 그래서 300년 원한을 품은 노적봉 밑에가 이렇게. 그래서 이 바위 이름을 노적봉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300년 원한 품은 노적봉 밑에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는 거죠. 이순신 장군 그 임의 자치가 그 자치가 애달프다. 애달픈 정조. 나라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정조가 애달프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달산 바람도 영산강은 아느니. 유달산의 바람도 영산강 어디예요? 영산강 저기 담양부터 시작을 해서 나주, 함평, 무안을 거쳐서 목포 앞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그 영산강이잖아요. 그 내용만 봐도 역사, 지리 지금 뭐 다 공부가 된 거네. 일반 상식까지. 그 전남과 목포, 전라남도와 광주, 목포까지 정말 젖줄이 되었던
그 영산강, 목포 앞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그 영산강까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님의 발자취가 나라를 지키게 하는 정조가 얼마나 님 그리어 우는 마음, 바로 목포의 노래라고 표현을 착 합니다. 이 노래가 발표가 되니까 갑자기 일본 놈들이 작곡가와 작사자를 불러서 고문을 하고, 300년 원한을 품어? 이 새끼들이 이제, 조선인들이, 너희들이 300년 원한을 품고, 노적품, 정말 그 님을 그렇게 그 정조를 지키기 위해 했던 그 정조, 그분을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단 말이야?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순신 하면요. 이순신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나라 수병들을 수천 명을 물속에 수장시켜버리고 자기네 전함들을 갖다가 수백 척을 인수분해 시켜버렸잖아요. 얼마나 떨리고 무서운 그 장수, 그 님의 정조가 해달프다고 표현을 했으니 불러들. 근데 이 시를 쓴 문일석이라는 20대 초반의 이 무명의 이 문학도는 본인이 이 일 때문에, 이 가사 때문에 이 종로경찰서의 일본 순사가 본인들을 호출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전에 준비를 한 게 있었습니다. 불러서 가면 내가 이 얘기를 할 것이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불러갑니다. 여기서 해명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300년 원한, 300년의 원한을 네가 품어? 이제 고문을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나름대로 준비. 나는 이 뜻에서 쓴 게 아니고 300년 원한 풍이다. 삼자, 석 삼자에다가 일백이 아닌 흰백. 원한 풍. 자, 다시 내가 설명 잘 할게 들어라. 300년, 300, 연한 바람이 편안하게 분다는 뜻으로 다시 내가 해석을 하면 세 그루의 잣나무가 서 있는 연못에 천하가 편안하게 원하는 바람이 분다는 뜻으로 썼다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좀 설명을 하죠. 본인이 그 일본 그 순사들을 좀 이렇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노래 속에는 지금 분명히 300년 원한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죠. 조선과 일본 너희들과 중국 3국이 편안한 연못에서 편안한 바람이 부는 이 나라로 오랫동안 같이 가던 의도에서 내가 이를 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듣고 보니 그럴듯하거든. 그러니까 역시 그렇게 기쁜 뜻이 있었단 말인가. 거기서 다 빠져나가는 거야. 거기서 얼마나 기가 막힌. 근데 그래서 그 자료를 보여줍니다. 300년 원한풍 아니냐. 편안한 바람이 부는 연못, 세 그루에 이 잣나무가 서 있는 연못이다. 딱 이 얘기를 해요. 그래. 그래서 이 노래가 드디어 한글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자음변형 법칙에 의해서 300년으로 들리는 거야. 300년 원한풍. 그러니까 봐, 원한풍 맞네 하니까는 보세요. 300년 원한풍. 제 검열을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로 따돌리고 탄생한 노래가 바로 1935년에 발표된 OK 레코드에서 발표한 바로 목포의 눈물이에요. 레코드의 사장이 처음에는 울산 출신의 고복수 씨한테 이 노래를 주려고 부르도록 이제 시도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 노래는 호남의 노래이기 때문에 목포 출신의 가수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난영 씨가 부르게 되는 거예요.